요즘은 들어오셔서 그냥 울트라콜 혹은 콜라겐 유도제, 환자분들도 아시는 거죠. 필러 대체제로서 내 콜라겐을 좀 생성시켜주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 피부가 굉장히 탄탄해져요. 그 환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세수할 때 자기 살이 이렇게 탱탱해진 게 느껴진대요. 근데 이게 사실 콜라겐 유도제라 그래서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인데, 그래서 이제 콜라겐 유도제 혹은 콜라겐 촉진제 이런 표현을 쓰고 오래가는 필러다. 왜냐? 내 살이 되니까. 이 제품보다 더 전에는 스컬트라라는 제품이 사실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성분 자체는 PLA 성분이고, 이 성분이 들어가면 분해가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면서 그 주변으로 콜라겐이 축적이 돼요.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결절이 생기고 조금 오래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는 게 좀 단점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 스컬트라 같은 걸 오래 썼지만 그래도 이제 결절 같은 건 생기지 않았는데, 아마 마사지를 확실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드렸던 점도 있고 세밀하게 시술을 했던 게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약간 2세대로 넘어왔어요. 성분 자체는 폴리다이옥사논이라고 해서 PDO 성분이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성분입니다. 왜냐? 어디에 쓰시냐면 실리프팅에 쓰이는 그 실의 성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어디 수술 받으시면 녹는 실 중에 PDS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자체가 요거에 같은 성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직접 갖고 왔는데 여기 가루로 이렇게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거를 물에 이제 충분히 수화를 시켜가지고 피부에 놔주면 콜라겐이 점차 차오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술에 관련된 논문을 몇 가지 찾아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리포트는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때 폴리다이옥사논 스캐폴드라는 거를 이제 이마에 주름에다가 놔주면 이마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의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논문은 이제 기존에 있던 PLA 성분의 시술하고 서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PLA 성분하고 비교를 G한테 했을 때 콜라겐 형성이 더 좋았고, 2주부터 약 3개월까지 콜라겐 타입 1하고 콜라겐 타입 3, 그 다음에 성장인자들이 같이 형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저널에 실린 또 다른 논문에서는 PLA 성분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네오콜라지네시스라고 해서 콜라겐 형성이 같이 촉진이 되었고, 3개월까지 경과 조직학적 평가를 내려봤을 때 PLA와 견주어도 비슷한 정도의 콜라겐이 형성되었고, PLA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분해되지 않고 결절이 생겼던 것은 오히려 더 PDO 성분이 더 좋았다. 그리고 G의 스킨 텍스처라고 하죠. G의 이제 피부의 질감이겠죠. 그것도 훨씬 개선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어디에 쓰냐면 눈가 잔주름이나 눈 밑에, 제가 눈 밑에 필러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눈 밑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필러로 시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눈 밑 꺼진 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뼈에 붙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캐뉼라를 이렇게 몇 번 후빈다고 절대 필러가 그렇게 예쁘게 차질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위를 아주 진피층 바로 밑에다가 이 콜라겐 유도제를 깔아주면 그 효과가 조금 개선이 돼요. 근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성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수술을 먼저 하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시술로만 해결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해보면 그마저도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 정도면 권해드릴 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눈밑고랑에 약간의 꺼짐, 그 다음에 약간의 볼록함을 충분히 이 시술로서 좀 커버가 가능하고요. 우리 중년분들 중에는 눈가에 잔주름 많으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 그 다음에 마리오넷 입가에 있는 좀 잔주름, 그 다음에 볼이 꺼진 부분이 너무 단차가 좀 명확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부분에다가 얕게 골고루 깔아주면 좀 매끄럽게 볼륨감이 차는 게 있어요. 사실 콜라겐이 잘 생성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술이 사실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는 고가의 시술임에는 분명하고요. 한 달 간격으로 두세 번은 해야지 효과가 좀 나시고, 여러 번 더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상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시잖아요. 똑같은 씨를 논이나 밭에 이렇게 뿌려도 어떤 데는 잘 자라고 어떤 데는 좀 못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가 좀 있다. 개개인에게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곧 단점이 되겠죠. 효과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시술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전하고 약간의 부기 빼고는 시술하고 나서 특별히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술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 이제 눈 밑 부위, 팔자 부위, 마리오넬 라인, 입 주변의 잔주름, 눈가의 잔주름, 그다음에 볼 꺼진 부위 중에서 약간 단차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부위들을 시술을 해주시면 피부가 탄탄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중년분들 시술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 적절한 필러, 실리프팅, 콜라겐 유도제까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병원에 수술했던 환자분들 사진 가지고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